시대는 이미 이 번역기라는 놈이 왕성하게 작동을 해서 활용되는 그런 시대에 들어와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거에 역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외국어에 익히는 것에 대해서, 외국어를 익히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번역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구글이라든가 뭐 파파고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바이두, 디벨 같은 그런 번역기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주로 문장을 번역시키는데, 문서 번역을 시키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여러 사람이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는 뭐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그런 번역기로 현지인들과 소통하는데 그렇게 큰 불편이 없었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외국어와 많은 인연을 가져온 사람이라고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우리 시대가 비슷했던 것처럼 중학교를 들어갈 무렵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독일어를 2년간 뭐 좀 대충 배웠고, 그 다음에 30살 무렵부터는 중국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익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독일어는 수십 년간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저희가 2년 반쯤 전에 잠자는 놈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요한복음을 한 600번 이상은 읽었었던 것 같은데, 요한복음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들을 실제 듣고, 또 제가 눈으로 보고 읽는 것, 그런 것을 반복을 하고, 또 ZDF라고 하는 독일의 공영방송을 이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것, 그리고 칸트의 그 3대 비판서 중에서 순수이성 비판하고 판단력 비판, 이것을 부분적이지만, 다 읽지는 못하고 부분적이지만 읽는 것, 그리고 그 위키피디아 독일어판에서 기후변화라든가, 독일이 기후변화에 관심이 가장 많은 나라죠. 기후변화라든가 또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라든가, 이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관심 분야의 그런 문서들을 출력을 해서 공부하는 것을, 이 독일어 익히는 것을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독일어 방송을 뭐 완벽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지금 듣고 있고, 뭐 한 80%는 제가 이해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회화는 뭐 별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는 뉴스를 듣는데 거의 뭐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다만 회화는 뭐 제가 그 듣기 위주의 훈련을 긴 시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다소 그 좀 떨어지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기가 왕성하게 작동하는 시대에 오히려 저는 역행하듯이 지금 외국어를 새롭게 4개 국어를 지금 익히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작년 7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는데, 러시아어는 뭐 그보다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스페인어, 이 4개 국어를 동시에 익히는 것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생짜배기로 지금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인데, 뭐 보기에 따라서는 뭐 사람들이 본다 그러면,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 저는 미친 짓을 하는 것이다, 진짜 바보 같은 놈이다, 그렇게 여러 의미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제가 눈앞에 어떤 분명한 어떤 목표를 두고서 이것을 공부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라고 그러면은 나 배우는 나라들의 수장들, 대통령이나 수상이거나 그 수장들의 연설을 직접 그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듬으로 해서 뭔가 그 사람들을, 또는 그 나라의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초석으로 삼는다, 그런 그 눈앞에 그런 어떤 제가 목표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지금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생짜배기로 시작을 하면서는 제가 한 4가지 정도의 그런 전략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법 무시한다.
두 번째는 많이 이 듣고 읽는 것에 저 자신을 노출시킨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 인터넷의 시대인데 여기에 적절한 그런 그 매체, 뭐 교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선택을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결국 집중과 반복이다. 라는 이런 네 가지 전략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문법 무시라는 것은 결국 무시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배울 때 문법을 모르고 배운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 것이고, 실제 그것이 작동한다는 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독일어를 공부했던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그거와 비슷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이 러시아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스페인어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언어가 이제 어휘가 상당히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겠는데, 이 어휘를 성경뿐만이 아니라 현대에 사용하는 어휘들을 익히기 위해서 그렇게 골고루 어떤 방법들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마찬가지로 역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 상당히 유용하다는 것을 제가 뭐 피부로 느끼고 있고, 어느 정도 요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단어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 요한복음을 이 4개국으로 읽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좀 어렵지만 유튜브에다가 제가 하나의 토픽으로 해서 이 읽는 것을 올려놓기도 했었습니다. 4개국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제 뒤에 있는 이것들이 독일어를 포함해서 5개 국어의 아주 기초 어휘라고 할 수 있는 월 또는 요일 또는 숫자, 간단한 인사들, 이런 것들을 적어 놓고 있는데, 이거 스쿼드라는 운동을 매일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이걸 보면서 조금씩 훈련하는 그런 일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제가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독일어를 공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이미 요한복음을 10수차례 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나라의 방송을 조금씩이라도 듣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나 수상들의 연설을 가급적이면 하루에 10분 정도라도 듣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유니언 어드레스라고 그러죠. 그것을 구글한테 번역을 시켜서 4개국어로 읽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지금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매체를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매체는 이런 교재에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중요해서 그거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어서 제가 아주 유용하게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법은 좀 제껴두고 실제에 많은 시간, 하루에 각 언어당 1시간 최소한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할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 듣고 소리내어 읽는 것을 중시하면서 그런 이 매체들을 활용을 해서 이 익힘을 진행하는 것,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집중과 반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나이가 사실 기억력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나이입니다. 60대 중반인데 그런 것을 다 체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라는 것이 수많은 어휘를 새로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그게 다 외워야 되는 것이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국 방법은 반복하는 것인데, 반복된 것들은 다 기억에 남는데, 반복이 드문 어휘들은 역시 이제 기억에 잘 남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배들이 말씀하신 콩나물 시루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은 요즘 젊은이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게 뭔지 콩나물 시루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여하튼 물을 부으면은 시루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콩나물이 자라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무한히 반복을 해서 이렇게 익히는 연습을 하는 것, 그거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런 것을 제가 지금 체험하는 중인 것이고, 제가 바라기는 내년 말쯤에는 지금의 독일어처럼 저희가 이렇게 이 4개국으로도 읽고 또 방송을, 뉴스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36년 전에 중국어를 배울 때에 비하면은 정말 그땐 듣기에 훈련을 할 매체가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지금은 좀 과장된 편일 수도 있지만은 그거의 4분의 1 수준의 어떤 노력, 시간으로도 그만한 어떤 효과를, 학습 효과를 얻는 그런 시대가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해보는 것인데 물론 기대보다는 못 미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나아가서 회화를 생각해 보는데 아직도 독일어 회화가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생각하면은 물론 시도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생에서 남은 제 인생에서 기회가 또 열정이 남아있고 주어진다 그러면은 히브리어와 페르시아어 또는 아랍어를 익혀보는 그런 것을 지금 어렴풋하게 마음속에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게 있는 아주 궁극적인 이런 시도의 목표는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세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세계에 대한 관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세계가 인류의 문명과 지구 생태계의 미래가 과연 어떠할 것이냐 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큰 그런 관심사인데 이것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이런 방법만이 아닌 다른 것에도 제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눈에 보이는 우리가 지식의 관점에서 정보의 관점에서 갖춰야 될 세상에 대한 이해의 필요를 그런 충족시키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런 일을 지금 진행한다고 볼 수가 있고 많은 분들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낙관적인 분도 만나본 적이 있었고 그러나 저는 그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 혹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겠는데 제게 아주 0%일 그런 희망, 소망이라고 그럴까? 기대가 있다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그런 나라들의 수장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수상들이겠는데 러시아의 푸틴이라든가 또는 독일의 숄츠 수상이라든가 또 예쁘면서 아주 독하게 생긴 베어복 외무장관이라든가 또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라든가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수상이라든가 아주 여장부죠.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인데 이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악수라도 하면서 그 나라 말로 인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이 사람들을 혹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그야말로 이제 0%의 그런 기대겠는데 그런 것을 갖고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연설을 듣고 그러고 있는 중인데 그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을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물론 그분들이 제외하는 중간에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그러한 분들에 대한 그 관심을 갖고 또는 그 나라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갖고 읽고 듣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나라가 더 관심이 가고 더 이해가 되면서 심지어는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미 뭐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느낀 것이긴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빨리 전쟁을 멈춰야 되는데 이 사람을 좋아하면 안 되는데 물론 뭐 그를 뭐 무조건 싫어할 이유는 또한 없을 것입니다만 뭐 좋아하지 않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만 여하튼 푸틴 대통령이 빨리 전쟁은 끝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양반의 미래에 대한 어떤 모습을 제가 수년 전에 꿈으로 본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런 관점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하튼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외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잠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